예,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죠. 13번에 순전과 입수 차이점. 대부분 이 기존의 풍수책을 보면은 그 입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제 의견은 입수 못지않게 입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입수 지점이 여기 도도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혈이 있고 얘가 상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절하는 부분이 이 순전에 해당되죠. 그런데 순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순전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여기가 급경사로 돼야지. 말하자면 땅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땅이 됐다면 여기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죠. 즉 말하자면은 설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요. 설기가요. 설기가 되면은 혈이 아니죠. 혈은 요 취자요. 취기가 돼야 돼요. 취기가. 그래서 취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순전이 있는 이 순전이란 건 입술이니까 앞쪽에 말하자면 양탄자가 좋겠네요. 양탄자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순전과 입수의 차이점이요. 다시요. 그래서요. 입수가 좋으면은 말하자면은 그 좀 과거라고 볼까요? 그래서 조상의 덕이 많고 이 반면에 순전이 좋으면은 미래 즉 자수성가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입수만 좋고 순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초년에는 좋지만 말년이 안 좋아요. 또 입수는 별로지만은 순전이 좋을 경우에는 초년에는 좀 떨어지더라도 말년에 좋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전이죠. 순전이 필요한 이유는 순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순전이 없으면 절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묘가 있다면 여기 요 부분이 순전이죠. 이 순전이 필히 있어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100m 육상 경기에서 선수가 전력질주를 하는데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약 10여 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죠. 그 여유 공간이 바로 순전이고 또 여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전이. 그래서 순전이 꼭 있어야지고 만약 없다면은 자손이 절손이 됩니다. 다음에 내룡과 혈. 내룡은 뭐 조상 또는 부모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모의 덕을 받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 유산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죠. 그런데 평지룡의 경우에서요 주사마적이라는 게 있죠. 말하자면 주사 거미의 실처럼 가늘고 마적이라는 것은
말 발자국이기 때문에 내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예를 들자면 암석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와서 또 암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와서 암석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에 마적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걸로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내룡은 힘이 강해요. 예, 이런 경우는 내룡이 약하게 힘이 강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명당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형국론으로 예를 들자면은 연화부수, 연꽃이 물에 떠 있는 모양이나 또는 용이 등에 배를 지고 가는 모양, 이게 황농부죠. 또는 뭐 옥녀 직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것이 말하자면 평지령이죠. 옥녀 직근 같은 경우에는 음, 실이 담겨 있는 북이 있죠. 북이 보통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 많아요. 예, 그런 경우 옥녀직금입니다요. 다음에 우리 관은 젤로 싼 게 좋습니다. 뭐 온나무나 향나무 뭐 여러 가지 관이 있지만은 어차피 들어가면 썩기 마련이고 최근에는 이 소위 탈관이라고 그러죠. 탈관. 탈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현장에서 관을 벗겨버리는 걸 이제 탈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 뭐 비싼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조금만 비싸면 100만 원대만 넘어가는데 굳이 그런 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간에 향나무 관을 사용하면은 그 향나무 그 향 때문에 벌레가 살지 못하고 하는데 이게 속설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속에 벌레가 살 정도라면 이미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겠죠. 다음에요. 17번에요. 산지룡과 평지룡이 있어요. 산지룡은 일명 보통 이제 산용지세라고 하고 평지룡은 평야지세라고 하는데 산지룡에서는 장풍이 중요해요. 장풍 바람을 갖다가 잘 이게 갈무리 해준다, 저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람을 차단하는 막을 방자 방풍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야지대에서는 득수 즉 물을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람이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구조물이나 이런 뭐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바람의 속도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지대 평지룡에서는 이 장풍보다도 물을 얻는 걸 위주로 봅니다요. 풍수지를 공부하는 순서 그랬는데 풍수지리의 이 현기 풍수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눈으로 봐서 명당을 찾는다고 하지만 말하자면은 그 압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학술적으로 기본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항상 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탑산을 통하여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평지령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육감 이걸 만기법이라고 하고도 우리나라에서는 기간법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만기법이나 기간법에 의지하여 풍수지리를 공부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공부하고 현장 탑산하고 그 다음에 기간법을 사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법 중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믿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쓴 묘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를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형기풍수책이 이 용어도 어렵고 또 뭐 고서는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엘로드나 또는 뭐 추 이런 것에 현혹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의 전체를 보고 전체도 보고 또 분석해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통합해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요. 통합하여 볼 줄 모르고 분석만 하여 보면은 풍수지리가 모두 이게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요. 다음에 그 성물은 뭐 비석이니 뭐 여러 가지 둘레석이니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상석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너무나 큰 성물 같은 경우에는 성물의 크기와 그 거리, 혈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정도가 있는데 빠른 경우에는 용사라는 것은 묘를 쓰거나 집 짓는 일 용사라고 하죠. 아주 당일날 피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은 상석에다 망인의 이름도 쓰고 후손의 이름도 쓰기 때문에 상석은 본래 이 밥상을 때 상자죠. 그러지만은 이 망인과 후손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문패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상석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상석은 밥상이고 봉부는 지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묘를 구경하는데 상석은 밥상에 해당되므로 상석에 올라가거나 뭐 앉거나 한 건 실례가 됩니다. 그런데 봉부는 어떻게 보면 지붕이나 아파트 2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라가도 그 실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간혹 잔디가 죽는 것을 수맥 때문에 잔디가 죽는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안 좋은 바람, 예를 들어서 꼴짝이 바람은 장곡풍이라고 하죠. 그러거나 소나무 그늘에 있거나 또는 좌향이 공망에 걸리면 잔디도 죽고 봉분도 쉽게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맥 때문에 죽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요. 다음에 이 혈에서 봤을 때 안산이 경사진 쪽을 바라보고 좌향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연적인 좌향이 안산의 경사진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리가 아닌데 그것으로서 혈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요. 도심지에서 아파트 같은 높은 건축물은 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로는 물로 봐요. 도로를 물로 보는 것은 도로에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을 하죠. 그러면은 움직이는 현상이 되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것은 물로 보는 겁니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고가 뭐 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고가를 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경우는 산으로 보고 또 고가에 있는 도로는 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산중수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뭐 산으로 보긴 봅니다. 예를 들자면 또 뭐 어떤 비닐하우스가 앞에 있다 이거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도 이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으로 보긴 보지만은 좀 그 비중이 떨어진 그런 산으로 보면 됩니다. 사수 유정과 무정 그랬네요. 혈 주변의 산이나 물을 볼 때는 지나치게 무슨 뭐 산 여기서 산이란 것은 사죠. 뭐 지나치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유정하느냐 무정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유정이라는 것은 혀를 감싸면 유정이고 배반을 하면 무정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요즘 인터넷이나 어떤 풍수 관련에 뭐 간산기라고 해요. 간산. 근데 그 간산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발불답자 이 답산이란 말이 있죠. 이 답산이란 말이 그 더 좋습니다. 이 답산은 이게 발불답자죠. 발불답자. 그래서 이 답산기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간산기를 보면 뭐 그 풍수에 관련된 건 쓰지 않고 또 풍수에 쓰더라도 용혈 위주로 써야 되는데 사수 위주로 써놓은 책이랄지 또는 뭐 쓰잘데없는 뭐 내용을 갖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음을 모르면 줄을 튕기지 말아야 됩니다. 형국론이란 것이 있어요. 형국론은 이것은 형기풍수의 특별한 분야인데 일명 무령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전체적인 국을 먼 데서 보고 그 형국의 이름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풍수지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고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형국론은 오랫동안 답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책은 이 갈형취루라는 책이 있고요. 또 뭐 옥수진경 또는 뭐 인자수지에도 이 형국론으로 그 묘를 갖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원묘 사설 공원묘지가 있죠. 그것도 최근에 만든 사설 공동묘지는 대개 가파른 산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명당이 드뭅니다. 차라리 그런 자리에다 쓸 바에는 화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오래된 뭐 마을의 공동묘지랄지 그런 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요. 그 다음에 내룡과 현공풍수 사후과 관계 1-1이요. 1, 2번은 직룡립수요. 주산이 크고 가깝고 원 안이 있을 때는 왕산왕양이 적합합니다. 안대가 멀리 있을 때요. 근데 이번에는 주산은 멀고 작고 아주 안산이 근안이요. 근안인데 이 안산이 가깝기도 하고 멋져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왕산왕양보다도 쌍성해양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왕산왕양만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용에 따라서 배합을 달리해야 됩니다. 행룡립수, 수전현무란 말이 있죠. 물이 감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수전현무죠. 그리고 앞에는 평탄해요. 물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물이 이게 말하자면 수전현무는 게 뒤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때는 쌍성해자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룡립수인데 방금 전에 행룡립수에 두 가지로 있어요. 앞에 물이 있고 또 가까운 안산이 있는데 그 안산이 보기 더 좋아요. 그랬을 때는 쌍성해양이 좋고요. 비룡립수나 잠농립수 이건 왕산 왕양이 좋고요. 해룡립수요. 해룡은 해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여기가 주산이 있어요. 주산에서 뺑 이렇게 180도 돌아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 혈이 있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지금 해룡, 해룡이요. 용이 180도 돌아서 해룡 고조라고 그러죠. 고조. 돌아볼 꽃자, 조상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산이면서 안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룡고조 경우에는 이 안산이 비교적 높아도 관계가 없습니다요. 혀를 보는 첫 번째 사항은 먼 곳에서 먼 곳에서 일단 먼 곳에서 혀를 짐작하고 그 혀를 중심으로 해서 향을 하는가. 향이라는 것은 나를 감싸는 것이죠. 배라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먼저 보고 만약에 배반을 한다면 혈이 없는 것이죠. 향, 나를 향해서 감싸면 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이제 보는 것이죠. 만기법, 아까 만기법이 이란 말이 나왔었죠. 만기법을 보고 비석을 판단하는 기륭법이 있어요. 근데 이 비석보다는 차라리 잔디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해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비석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은 실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요. 다음에 청기는 함부로 이 명당을 갖다가 써주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명당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명당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명당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묘를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묘를 써준 직관이 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요. 다음에 내령이요. 내령은 1, 2절만 보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혈에서 가깝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중요해요. 용이고 뭐고 모든 것은. 그런데 그래서요. 특히 명당이 아닐 경우는 가까운 것을 더욱 중요하게 봐요. 왜? 왜 그러냐면 먼 데 있는 것은 산이나 물이나 그 그림이 떡에 불과해요. 그걸 보고 일명 공산공수라고 합니다. 내 것은 사산사수가 되겠죠. 풍수를 배우는데 이 관상 공부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풍수에 익숙해지다 보면 관상이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 말은 세상에 모든 이치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을 때는 자기가 많이 공부했던 것이나 또는 뭐 전공을 했다는 것이나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어떤 그 고민을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면은 풀리게 그럼 돼 있습니다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재열은 핵심을 찔려야 됩니다. 핵심을 항상. 예를 들어서 장기판에서 국만 잡으면 장기판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음택풍수에서 혀를 찾는 것은 촌철살인의 방식으로 핵심을 찔러가지고 한 방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음택풍수에서 또 재열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현기풍수를 공부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암기가 아닙니다. 현기풍수는 철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이치에 대해서 항상 고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건 이게 학문이 물을 문자입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이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치.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요. 그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나중에는 스스로 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풍수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역시 풍수책을 읽는 게 여러 서적을 읽는 게 좋죠. 특히 현기풍수지리책은 뭐 좋은 책도 많이 있지만은 잘못된 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인자수지랄지 지학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죠.
그런 것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요. 요즘 사람들은 금시발복을 좋아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물이 가깝게 있으면은 금시발복입니다. 근데 이때 물이 아주 적은 양의 또랑만 가지고도 천석군이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일까 그러는데 정말입니다. 정말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시발복지는 대개 그 발복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발속패란 말이 있죠. 근데 만약 이랬을 때는 운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장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이 바뀌면은 환천심을 해준 게 좋습니다. 환천심이란 건 이 현공풍수 용어죠. 간혹 그 이기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치는 현기풍수로 공부한 사람들은 명당이라면, 이게 현기적으로 명당이라면 이미 이기풍수법으로도 저절로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기풍수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현공풍수는 시간을 중요하죠. 그런데 시간이 고장나서 시침이 돌지 않는데 하루에 2번 잘 맞는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기풍수법으로는 현공풍수가 아주 적중률이 뛰어나죠. 입수에서 제열까지 이건 좀 그러니까 이런 혈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혈장이요. 그랬을 경우 이 그 맥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이게 반드시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온 게 아니고요. 예, 반드시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흐름에 따라서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말하자면 좌향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검정색 같은 경우는 좌향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는 좌향이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S자 모양으로요. 이렇게 꺾어준다 이거요. 그러면 S자로 되어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좋은 자리를 말이에요. 되게 좋은 자리는 혈의 위치가 마지막에서 S자 모양으로 2번 또는 뭐 한두 번 꺾어준다 이거요. 그래서 그 같은 혈장에서도 제열과 좌향이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유명한 명당자리에 가서 잘 살펴보면 그 이치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용사전의 청광이라는 것은 화관이라는 건 관을 갖다가 모신다는 뜻이죠. 그 청광을 미리 파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다고 해서 풍수사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의 묘를 써주는데 그 묘가 후손에게 영향력이 아주 그 큰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냥 에, 조금이라도 설령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청광할 장소를 미리 파서 확인하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요. 다음에 간혹 이게 소골이 되는 거죠. 소골이란 건 뼈가 녹아버리는 경우요. 그러면 좀 뭐 흉하다고 하죠. 어, 그런 경우는 청광을 땅속을 그 흑마린을 잘 살펴보면 뼈 색깔이 진한 회색으로 녹아 있는 걸 갖다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녹는 이유는 유골이 녹는 이유는 그 토양이 산성 토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칼리성으로 된 경우에는 뭐 1000년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그 이장하는 방법은 청광 속에
흙을 담아 가지고 이장하면 됩니다. 흙을 담을 때는 그 문패 정도 크기로 서너 개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면 편리합니다요. 다음에 파묘지에 묘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파묘지가 명당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건자손양으로 치룬했었다 봅시다. 그러면 상산화수가 걸려서 정제 양패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서 말하면 파가 버렸다 이거요. 그런데 파룬의 건자손양 왕산왕양이죠. 그러면은 이기적으로 왕산왕양이 되기 때문에 파룬에는 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음택이나 양택이나 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 간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이사 와서 살기도 하죠. 또 뭐 말하자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출산인데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또 말하자면 출산하는 이치나 같습니다. 아무튼 파묘지는 쓸 수가 있고 또 뭐 당연히 발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요. 아까 물이 가까우면 발복이 빠르다 오는데 내룡 기복이 입수룡에서 혈까지 내려온 경사가 심하면 그런 경우도 발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발복의 속도를 물뿐만 아니라 내룡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사력토라는 게 있어요. 사력토. 사력토라는 것은 사자는 모래 사자고 력자는 자갈력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묘자리가 쓸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청광잡을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 속에 물이 스며들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요, 토질의 응징력이 좋은 땅은 설령 생석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땅만 잘 다져주면 청광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생석회를 사용하되 요 해다지 있죠. 해다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요. 해다지는 한 1m 된 나무 토막으로 이게 그 잘 다져 해와 물과 흙을 섞은 땅이 있죠. 그걸 이제 관음 위에다 덮을 때 그걸 다지는 걸 해다지라고 합니다요. 풍수지리에서 등산 요령은 올라가면서 살펴보고 내려오면서 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하지 말고, 물론 여기 올라가고 내려간 것도 있지만 당연히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현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좀 자신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진열주배는 간혹 가화라는 건 혈이 아니죠. 가짜꽃이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를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이런 자리는 속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요. 가끔가다 이게 장례업자들이 그 명당토를 팔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손님 객자 객토입니다. 객토라는 것은 내 살이 아니고 나무살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땅을 팔고 객토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좋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땅과 이질감이 있으므로 결합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당토 말이 명당토지 이제 사실은 객토거든요. 이것은 내 살이 아닙니다요. 그래서 오히려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어떤 것이 풀리지 않을 때는 변화를 생각하면 답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뭐 도산이 이런 말을 쓰죠. 이 도라는 것은 변화의 이치를 말합니다. 변화의 이치.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음이고 변화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현공풍수에서 복음을 사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치가 좀 비슷하죠. 변화가 없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천심적운요. 현공풍수 이야기요. 중궁수자가 한번 바뀌면 양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요. 양이 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음은 또 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음이 양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거요. 시간에 따라서요. 그래서 현기풍수든 현공풍수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번에는 아까 이야기했네요. 각종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명당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